네, 한밤의 미주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자정이 넘었습니다.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정이 네. 넘는 느낌은 뭔가 항상 새롭습니다. 네, 저희 하루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루의 저희가 시작을 이 둘이 이렇게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적적하게 네. 오늘 굉장히 그 이성향을 네. 뭐랄까 뿜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뿜어내고 있는. 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뭐라도 안 하면 다 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좀 뿜뿜해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말고는 지금 볼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만 펄펄 날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네. 브로드컴도 그렇고 왜 이렇게, 퀄컴 지금 네. 전체적으로 잘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왜 이러지라는 생각보다. 느낌이 드는 지금 네.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이게 현재 S&P 500 히트맵입니다. 네, 화면. 엔비디아 혼자 거대한 초록색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심지어 에너지주도 오늘 좀 회복하나 했는데 지금 결국엔. 0.2%에서 0.4% 굉장히 네.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고 자 그런가 하면 슐럼버거 네. 오늘 우리나라 관련된 소식이 나온 슐럼버거 세계 최대 정유 시추 업체죠. 네. 슐럼버거 무슨 슐럼버거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머나 하고는 오늘 좀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모두들 아실 겁니다. 포항 앞바다. 네, 한국석유공사에서 슐럼버거를 동해가스전 1차 시추 용역 사업자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게 뭐 시추를 다 한다고 해서 있다 없다 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세계 1위 기업이 가서 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대 시추 업체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건져주면 일단 행복하다. 네, 우리 그럼 석유 나는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추를 시작하는 상황인 거고요.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에서 사실 이미 모두들 아실 겁니다. 워낙 이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 뉴스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들이 뭐 크게 반응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추가 시작이 된다면 또 뉴스는 나올 수 있겠죠.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슐럼버거 이야기 고맙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햄버거 이야기를 하다 못해 이제 슐럼버거 이야기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슐럼버거 현재 1.3% 이상 네.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채팅창에서는 제가 안경을 또 안 썼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대기실에 안경 두고 앵커실에 오셨어요? 안경을 두고 왔습니다. 4부에서는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가 1% 이상 올라가 주고 있고요. 애플이 0.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애플이 오늘 좀 빠질 줄 알았습니다. 네. 애플 관련된 오늘 뉴스가 조금 부정적인 소식에 가까운 이야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애플의 AI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것이 세상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로는 아이패드 미니가 이제 곧 신형이 3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에서 상당한 그 AI 된 기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그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는데 제가 링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링크. 제 장표로 한번 네. 넘어가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깐만 제 화면으로 넘겨주셔서 전반적으로 히트맵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조금은 뉴스가 나와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애플이 현재는 0.3%대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보합권 혹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유일하게 대형주 중에서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 건 엔비디아 뿐입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폭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140달러는 지지해 나가면서 1.83%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테크주들의 상승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퀄컴이 2.5%까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 인텔도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6%대 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엔비디아 이외에는 사실 조금은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애플이 조금 네, 조금 올라주는데 빠지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할 이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을 끌고 네. 가서 지금 아. 0.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에서의 아이폰 16 판매량 호조. 아이폰 16 시리즈의 초기 판매량 네, 3주 동안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20%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설레는 마음에 생각보다 기대감이 없었는데 잘 팔리네라는 그렇죠. 마음이겠죠. 원래 기대감이 없으면 차라리 이게 좋은 그렇죠.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고 기저 효과라고 하죠. 생각보다 잘 나가네라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좀 올라주는데 네, 블룸버그 발이었어요. 네, WSJ가 아니고 블룸버그 발이었는데 일단 애플의 내부의 AI에 대한 걱정이 이제 외부로 첫 아이고. 번째로 드러난 기사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오늘 내용을 사실은 제목은 새로운 아이패드가 애플 AI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호의적인 네.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챗 GPT가 애플보다 애플 시리보다 네. 25% 정확하다. 어허. 그리고 챗 GPT가 애플 시리보다 30% 더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현재 업계 리더, 그러니까 오픈 AI겠죠. 이 오픈 AI보다 AI에서 2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를 담은 지금 링크. 트위터 네. X 스레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모이는 애플 허브에서 밝힌 건데요. 2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챗 GPT가 2022년 11월에 공개가 된 네, 3 버전이 그때 공개가 됐고 네. 현재 시점상으로 봤을 때는 2년밖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오. 그 뜻은 지금 시리로 하여금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로 변화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네. 현재 애플의 AI 수준은 2022년 11월 챗 GPT-3 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네.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충격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여기서 노리는 건 뭐냐? 애플은 AI로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라인업을 넓히면서 아하. 2026년까지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의 모든 신형 애플 기기에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요를 가지고 판매량을 늘리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2년이나 뒤져 있대요. 2년이면은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의 이게 경험하면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좋은 걸 한번 경험하면 좀 처진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하잖아요. 안 이제 하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챗 GPT가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익숙하죠. 네, 너무 쉽게 나 바로 물어봐야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맷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것보다 2년 처진다라고 하면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3년 만에 나오는데 네. 이거를 아이폰 16 시리즈만큼 홍보를 한대요. 아. 돈을 엄청 붓겠다는 건데 여기에 메인 타깃이 AI래요. 아하. 홍보 문구의 메인이. 아. 근데 중요한 건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실 출시일이 23일이거든요. 네. 28일 날 나와요. 엥? 그러니까 아직 탑재가 안 된 상태로 출시를 하는 거고 네. 이래서 사실은 좀 갸우뚱하는 네. 그런 내용이 담기고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홍보 4가지가 있대요. 네. 포인트 4가지. 가장 중요한 네. 뭐 요약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4가지 중에 심지어 3가지는 12월이나 내년 1분기 중에 출시가 된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그건 미국에서만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에서. 네. 사실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이제 구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퀘스천 마크가 애플 주가에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게 신기하네요. 일단 네. 버텨주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듯이 맨 마지막 줄에
현 아이폰의 신규 고객은 AI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아, 블룸버그의 진단은 카메라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AI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안 해도 그냥 뭐 챗GPT 쓰고 다른 거를 쓰지 뭐 나는 이 하드웨어만 있으면 돼인가 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과 챗 GPT, 오픈 AI가 네. 이야기를 할 때 네. 시리를 챗 GPT화 시킨다는 게 아하. 사실 그게 화두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오픈 AI가 66억 달러를 이제 모금을 할 때, 투자 모금을 할 때 애플이 손을 뺐단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 여기서 함의하는 게 상당히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이 전문가를 호출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현재 저희 전문가 과연 이 장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무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정모 연구원께서는 애플이 오늘 왜 지금 0.5%나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애플 오늘 조금 여러 IB들에서 투자 의견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오늘 루프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300달러 제시하고 자사 공급망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꽤 긍정적인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좀 추정치를 긍정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애플에 긍정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네. 다시 이제 중소형주에서 조금 대형주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자산이 몰려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은 대형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가 하면은 시장 장 전부터 상당히 뜨거웠다. 오늘은 사실 실적 발표는 뚜렷하게 큰 기업들은 없었으니까 시끄럽게 됐던 것이 있는데 이제 캔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나왔어요.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 오랜만에 얼마 전에 등장했었는데 또 등판을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맞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행동주의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한 2, 3주 전만 해도 화이자에 이제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그 전에는 이제 스타벅스에도 지분을 확보해서 스타벅스 CEO 교체에도 조금 기여한 바가 있는 행동주의 펀드인데 근데 이번에는 존슨앤존슨에서 분사한 소비자 사업부인 캔뷰에 지분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왜 들어왔냐면은 캔뷰가 업계 최고의 소비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경쟁업체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스타보드 밸류에서는 이 캔뷰에서 갖고 있는 뭐 타이레놀이나 리스테린 그리고 아비노 그런 바디로션 그런 이제 제품들이 뭐 업계 최고 브랜드라고 평가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최근에 좀 행동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타이레놀이나 리스테린 같은 그런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상품이나 이 PB 제품, 프라이빗 브랜드 쪽으로 이제 소비자 선호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관련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데 일단 캔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여기 보이다시피 뭐 타이레놀, 그리고 지르텍 이런 약품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요즘 고물가 시대에 조금 각광받고 있고 뭐 리스테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테린 대표적인 가글 제품이지만 이거 대신해서 코스트코에 방문하면 또 커클랜드 마우스 린스 이런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월마트나 코스트코 많이 찾는데 거기서 제품 직접 판매하는 이런 커클랜드 같은 PB 제품으로 소비자 선호가 이동하고 있어서 과연 캔뷰에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오지만 좀 일회성 주가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쪽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월마트에서도 소비 선호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월마트에서는 올해 내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체 PB 브랜드 이쪽 침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 고물가 시대에 계속해서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뭐 캔뷰에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 대신에 월마트에서 싸게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좀 찾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 이제 Z세대 소비 트렌드 그런 게 좀 화두인데 시장에서 이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있어서 좀 과거 세대만큼 브랜드 충성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따로 없어서 굳이 이제 뭐 리스텔린을 써야 되냐? 나는 저렴한 커클랜드 마우스 린스를 쓰겠다. 라면서 그런 소비 행태 때문에도 조금 최근에 이런 PB 상품들 점유율이 올라서 그런 내셔널 브랜드들 조금 점유율 압박이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월마트에서 올해 배럴 굿즈나 노 바운더리스라는 자체 PB 브랜드들을 이제 론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어서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오늘 뭐 캠뷰 주가 현재 한 7에서 8%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조금 들어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뭐 PB 제품 성공적으로 계속 론칭하고 실제로 뭐 캠뷰 같은 그런 브랜드 제품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있다 보니까 월마트 주가는 정말 파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월마트 주가 보면은 놀랍습니다. 월마트가 이제 어디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재 기업인데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마트도 월마트인데 타깃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타깃 관련된 혹시 뭐 어떤 정보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오늘 타겟 관련해서 뭐 별다른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오늘 결국 10년물 금리 상승에 따라 약간 금리가 상승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금리를 좀 더 많이 낮추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결국 10년물 금리가 오늘 갑작스럽게 좀 상승하는 게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베테랑은 이렇게 해석을 네.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섹터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섹터지 않습니까? TSMC CFO도 어닝콜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습니까? AI 수요 급증 때문에 최근 이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원전 관련 주식들인데, 이 대만에서도 원자력 기술에 좀 개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서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 대만에는 총통, 라이칭토 총통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이 저룽타이 총리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 나와서 한 내용이 AI 붐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사용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도 글로벌 트렌드와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했는데 이 대만이랑 국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대만은 기존에 이제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남아있는 원전이 딱 한 기 남아있는데 이것조차도 내년 봄에 원전이 폐쇄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만은 완전히 탈원전이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근데 이 대만의 2인자로 불리는 저룽타이 총리가 이런 그 원전에 다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대만 정부도 이렇게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다시 원자력 쪽을 관심 갖고 있다. 이런 태도 변화가 좀 원자력 섹터에 훈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이 탈원전 하면은 대표적인 국가가 또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가 2011년에 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전 세계 탈원전을 좀 촉발시킨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가 2015년부터 이제 원전을 일부 조금 재가동을 해서 현재 일본에 있는 33기의 원자로 중에 12기가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저기 일본의 시마네현 쪽에 2호 원전이 다시 재가동 들어갈 예정이라 원자로가 이제 한 기 더 추가 가동의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일본에서 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공급사 유비터스라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데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에서도 조금 이 현재 유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원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원전들이 다시 재가동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에서 또 탈원전 국가였는데 좀 원전을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멈춰있던 원전들이 만약에 재가동된다거나 원전을 뭐 새로 짓는다거나 하게 되면 뭐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에서도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원전 운영업체가 주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원전 붐이 다시 일어나면은 조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핵 원료에 이제 근간이 되는 우라늄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카메코라는 기업도 한번 이 신고가를 현재 경신하고 있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코는 세계 최대 우라늄 채굴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와서 카메코 주가가 최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현재 화면상에 있던 지도에 지금 Sea of Japan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외신의 화면을 지금 발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동해로 병기가 되어 있지만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코 저희도 한번 꼭 기억을 하고 우라늄 관련 지금 캐나다 업체군요. NYSE에 상장돼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오클로도 네. SMR 관련해서 지금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핵융합 관련 그런 종목들이 잘 갑니다. 기업인데 네. 굉장히 핵융합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성연구원님의 우리가 캐주얼하게 만나볼 수 있는 네. 기업들 하지만 큰 회사들 이번엔 나이키를 골라 오셨군요. 나이키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이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기업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기업이 부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많은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나이키에서 현재 새롭게 성장 동력이다라고 해서 낙점 찍은 분야가 아웃도어 분야입니다. 예. 이 나이키 ACG라는 나이키 올 컨디션스 기어라는 이제 나이키 내부 브랜드가 있는데 약간 삼각형 안에 ACG라는 소문자 알파벳이 그려져 있거든요. 오, 알아요. 나이키 매장 가면 실제로 조금 종종 보이긴 하는데 이게 나이키의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근데 결국에 나이키에서 이번에 말하고 있는 게 앞으로 글로벌 지역에서 이 나이키 ACG를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키 이제 부사장도 이 놀라운 성장 기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나이키에서 아웃도어 쪽에 많은 투자를 할 거고 놀라운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의류 시장에서 뭔가 아웃도어가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고 가장 잘 나가는 카테고리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가장 현재 잘 나가는 아웃도어 브랜드는 아머스포츠라는 미국의 상장사입니다. 여기 아머스포츠는 아크테릭스하고 살로몬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크테릭스야 요새 최근에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살로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스키, 스노우보드, 뭔가 헬멧 그런 겨울 스포츠 브랜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로 점점 진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런 살로몬 신발 인기가 많아지면서 점점 아웃도어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 상장 기업 중에 이 아웃도어 전문적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아크테릭스랑 살로몬 합치면 이 아머스포츠의 매출 비중 약 75%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나이키에서도 이런 아웃도어 쪽 투자 많이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뭐 좀 잘 나간다는 아웃도어 브랜드들인 파타고니아나 노스페이스 대비해서도 이 아크테릭스나 살로몬이 성장률 더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이키가 CEO를 교체한 강수를 던지면서 좀 부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상당히 임원들도 지금 예전에 있던 올드보이들로 상당히 바꾸고 있는데요. 나이키가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기존에 잘하던 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새로운 이제 디자이너도 데려오면서 분명히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근데 이게 워낙 패션이라는 게 유행이 한번 좀 건너가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나이키를 정말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나이키 주주분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군요. 자, 성정모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인 닮은 성종무 연구원님과 항상 함께. 이 시간인데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좋은 소식을 이렇게 쏙쏙 뽑아갖고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한 것들 아까 타겟 얘기 딱 그러니까요. 해주시잖아요. 아, 역시 뷰가 다릅니다. 전문가의 네. 뷰는 다르다. 네, 오늘도 말씀. 너무나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네. 성정모 연구원님께서 시청자 모드로 네.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하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절차가 필요해요. 네, 샵 9083이었나요? 9083 특혜가 없습니다. 특혜 없습니다, 연구원님. 샵 9083으로
이제 휴대폰 번호랑 성함 보내주셔야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구원님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주영 연구원님도 보고 계시면 하나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러니까요. 게 잊어버렸어요. 네, 저희 다 같이 햄버거 나눠 먹으면서 또 오손도손 네. 방송해야죠. 언제나 좋은 말씀 두 분께서 주고 계신데 네. 앞으로도 좀 저희가 노력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좀 빠지게 되면서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103 지나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다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아시아 또 영향을 받으면서 달러엔이 150달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도 70달러 위에서 움직이다가 현재는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상승 압력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죠. 국채 금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2% 넘게 오르면서 4.1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 트럼프? 덕분인가요? 때문인가요? 그러네요. 단어 선택이 참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법인세 쪽에서 사실 누가 되느냐에 쉽지 따라서 않아요. 아주 크게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다들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좀 뉴스 나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서 리포트를 하나 내놨는데요. 화면 자체는 굉장히 단촐합니다만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이 법인세, 네. 코퍼레이트 텍스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어허. 현행이 지금 보시면은 15%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리스는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21%를 부과하는데 네. 여기서 해리스는 더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28%까지 네. 올리겠다는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15%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20% 수준인데 여기서 한 분은 올리고 내리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금 너무 많이 뜯어간다. 그럼 수익에 치명타가 되니까요. 그쵸. 그런 측면인데 해리스가 현행 21%에서 28%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대로라면 EPS 평균 5%를 와. 타격받을 수 있다. EPS의 평균 5%요? 평균 5%예요. 와. 그러면은 이게 1달러면 0.20달러, 20센트죠. 그렇죠. 그죠? 1달러에 20센트를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럼프는 21%에서 15%로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EPS의 4%를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타격을 입게 되면 소비재가 마이너스 임의 소비재가 7.9%, 통신이 6% 정도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혜를 받을 곳도 똑같습니다. 임의 소비재 6.8%, 커뮤니케이션 통신주 5%인데 일단 둘 다 뭔가 이 시장 안에서 이 포지셔닝 자체가 이 뭔가 매크로 환경에 상당히 휘둘리는 입장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네. 임의 소비재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는 뭐 항상 먹어야 되거나 항상 뭐 무조건 입어야 있어야 되거나 하는 것들. 그건 네.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윳돈이 있을 때 정말 소박하게 소비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데 네. 이제 어떤 것은 임의 소비재가 7% 가까이 수혜를 입고 어떤 것은 8% 가까이 네. 타격을 입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지켜보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트럼프 공약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관세 문제가 남아 그렇죠. 있잖아요. 테리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중국 네. 관세를 막 50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수입 물가를 다 올리겠다는 올리겠다는 거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 페드가 현재 인플레이션 2% 타깃으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중인데
이걸 다시 올라가야 돼. 땡겨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과 많은 그 이후의 것들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누가 되든 간에 미국 경기, 미국 주식은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미주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와 해리스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크립토 쪽이 약간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2%가량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66,000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이더리움도 함께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인지 혹은 국채금리가 움직여서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91 올라가면서 4.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우가 0.8%까지 그 낙폭을 키워내면서 시장이 점점 좀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S&P 500도 0.6%. 그나마 이 엔비디아가 버텨줘서겠죠. 나스닥이 0.5% 하락에 그치고 있고요. 오늘 러셀 2000이 많이 빠집니다. 1.5%까지 그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다시금 키우고 있습니다. 7%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19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전장 지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변동성을 키워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금리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 이제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이 좀 더 짙게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도 1.5%까지 그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앞서 성정모 연구원 말씀해 주셨죠. 타겟 같은 경우도 3.6%까지 그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만 홀로 오를 뿐 오늘 세미컨덕터에서의 낙폭이 꽤나 깊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서일까요? 시가총액 탑2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리면 얼마 전에 FMC에서 이제 0.5%를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고 있다. 네,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라는 트래젝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점도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지 않고 관망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3분기 실적 발표에 부동산 업체들도 있을 텐데 네,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그런 그렇죠.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달치로 봤을 때는 뭐 장 초반에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한 달치 안에서는 부동산 섹터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움직이면 부동산이 뜨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건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요. 10월 말일 날 PCE 지수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사실 지금 우리가 중국 지수가 빠졌던 이유 중에 빠졌다가 물론 반등을 성공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일자가 안 나왔다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인대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시작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진짜. 전인대에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로 그쵸, 금융시장이 가고 있죠. 지금 몰아가는 네. 것도 있어서 네. 해외 지금 IB들도 계속해서 중국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얼마는 더 해야 된다. 네. 얼마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 어느 정책까지는 나와야 뭐 된다라고. 10조 위안은 해줘야 된다. 뭐 그쵸.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뭐 뿌리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부동산 섹터는 거기에 확실히 영향을 크게 받죠. 원자재와 함께 분명히 받는 것 같아서 한 달 타임라인에서는 원자재와 부동산이 좋았잖아요. 네. 과연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어떻게 될지 그걸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비트코인 오늘 좀 네. 2%가량 빠졌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좀 찾아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현재
7만 달러를 터치하려는 무렵에서 오늘은 네. 사실 오늘 나왔던 비트코인 ETF로의 비트코인 ETF 유입량, 그러니까 매수세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4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나왔다고 오늘 뉴스에 찍혀 나와 있고 실제로도 굉장한 유입세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 가격대였던 69,100달러에서 네. 73,300달러 사이에 숏 포지션이 엄청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풋 작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숏 포지션이 73,3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숏 포지션이 지금 청산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숏 커버를 밑에서 치고 있는 치고 상황이어서 있겠네요.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 크립토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변동성이 크립토 장세에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은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비트코인 ETF의 유입과 별개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청산 안 당하기 위한 지금 아주 엄청 치열한 공방전으로 공방전이. 66,900달러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숏 이거는 포지션의 청산과 계속한 이 커버링은 크립토는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사실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애플과 엔비디아가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두 종목이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는데도 움직인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ETF라든지 그런 쪽의 수급으로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나마 애플이 현재 0.2%대 상승인데 테슬라가 꽤나 빠집니다. 1.29%, 1.3%까지 그 낙폭을 좀 키워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만 해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GM, 포드 모두 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꽤나 많이 빠집니다. 지금 GM이 1%대 약세, 포드도 함께 1%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계속해서 사실 좋지 않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라이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스, 머크 일제히 1% 이상의 낙폭을 그려내면서 참 올라가기 쉽지 않네요. 길리어드 같은 경우도 워낙 급락해서일까요? 약간의 낙폭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크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0.8%의 약세고요. 그나마 올라줬던 우버도 상승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0.7%대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넷플릭스는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는데 디즈니가 1%까지 그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는 종목이 진짜 없네요. 그나마 최근에 급락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만 1%대 상승입니다만 최근에 급락했었던 걸 생각한다면 사실 반등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에서 지금 네. S&P라든지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 나가는 기업들이 약간 지금 나가면 네, 약간 칼질 당해서 올 것 그쵸. 같은 분위기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피를 볼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IT주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정도는 실적해야 어닝 서프라이즈래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닝이 이제 예상치를 미스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는 우세한 네.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네. 뭐 어느 I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보다 왜냐하면 그쵸. 이제 수요가 안 좋았던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다 사실이고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로보택시랑 앞으로 AI를 가지고 테슬라가 이 뭔가 사업적인 이니셔티브를 전환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게 안 나오면 이제 테슬라는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GM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역시 자동차 판매 실적들이 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특히 GM이 중국 시장에서 공장을 철수하면서 상당히 그 수요 부문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포드와 GM 둘 다 그랬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특히나 또 GM 같은 경우는 진짜 포드도 그렇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는 기조가 아닌데 특히나 이것도 또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놔주고 차를 사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더더욱이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현금을 받질 않죠. 네, 현금을 아예 받질 않기 때문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무조건 생각이 파이낸스를 드네요. 끼고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비싸진데 굳이?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드네요. 3대 미국차 이 테슬라, 포드, GM이 나오고 나서 카맥스 중고차 최대 중고차 업체가 있습니다. 네. 카맥스의 실적이 나오면 과연 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맥스까지 함께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사실 보잉이 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보잉이 현재 3% 이상 오르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159달러에서 지금 왔다 갔다 160달러를 뚫으려고 안간힘을 네.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오르는 모습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보는 그런 보잉의 모습인데 일단 파업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23일인가요? 23일에 이제 파업을 종결할지 말지에 대해서 투표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틀 남은 거죠? 아닌가요? 이틀 남은 거죠? 네, 이틀 남은 거죠. 남은 우리나라 거죠. 시간으로는 아마 네. 해가 뜨고 오니까 지금 이틀 반, 반? 3일 정도 남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3,000명의 노조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공지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아예. 네. 그 IM 노조에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노조원처럼 가져오셨나요? 공지문을 뜯어왔는데 네. 일단 앞서서 이제 보잉 노조, IM 노조에서 국제기계 항공 노조에서 원했던 것은 3년간 40% 인상이었어요. 야, 맞아요.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말도 안 이거는 안 된다. 돼. 이건 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든 좀 합의가 좀 된 모양입니다. 35% 인상으로 4년간 합의를 했고요. 1년 차에 그러니까 내년에 인상되는 게 12%예요. 오. 35% 중에 내년에 12%를 인상하고요. 네. 2년 차와 3년 차에 8%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년 차에 7% 인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만 떠줘도 사실 연봉 1억 받으시는 분이 내년 되면 1억 1,200 받는 거고 그럼 거기에 1억 또- 1,200에서 8%니까 네.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라서 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일단 노조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401k, 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조항을 네.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마치 그 정규직들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회사랑 반반 내잖아요. 그쵸. 이거를 100% 부담하는 쪽에 퇴직연금 쌓는 그 쪽. 마일리지를 보잉 쪽에서 부담하도록 아하. 만든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4%씩 오토매틱으로 기여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오. 4%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펜션도 은퇴 펜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복귀하면은 약간의 경력금 7,000달러. 7,000달러면 얼마인가요? 7,000달러 얼마인가요?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와우. 한 번에 받게 되는 33,000명의 노조원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35%의 임금 인상을 확인을 받아왔고요. 여기에는 현재 노동부 장관이 공석인데 줄리 수 대행이 네. 마쿠에서 중재를 했다고 굳이 기사에 한 줄 나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서 원한 기사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노조의 입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한데 그렇죠. 최종 계약 결정은 또 노조원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미지를 깨지는 않는 모습까지 네. 완성도 있게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사실 좀 보잉이 좀 위태위태한 게 이제 매달 뭐 10억 달러씩 손실하고 있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정크 레벨 직전까지 왔거든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전 그래도 사지 말라라 아. 지금 그 등급이에요. 신용 등급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온 게 과연 보잉이 그냥 한 번 이렇게 그냥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하. 아니면 실질적으로 23일 날 진짜. 투표까지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737 맥스기가 얼만큼 앞으로 인도되고 또 새로운 주문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네, 보잉 계속해서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현재 2.9% 올라주면서 현재 159.5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피트맵을 보시면 아주 전반적으로 다 붉은데
혼자서 중간에 이렇게 홀로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밀리는 시장입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낙폭이 더 크진 않네요. 현재 다우지수가 0.7%대 약세, S&P 500이 0.5%, 나스닥도 함께 0.3%로 낙폭은 좀 줄여내는 상황인데요. 오늘 빅스 지수의 상승이 조금 눈에 띕니다. 현재 3%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8.85 지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피어 앤 그레이드 지수는 좀 내려왔어요.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내려오면서 아까 익스트림 그리드여서 한 77 정도? 네, 77, 76이었잖아요. 약간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또 약간은 털렸나 봐요. 수급들이. 그러면서 그리드로 살짝은 내려왔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옷을 잘못 입었나 봐요. 앵커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이 방송을 들어오면서 구매를 네. 하는 옷인데 아 정말요? 그냥 앞으로 입지 않는 걸로. 아 저도 이게 지금 이너가 붉은색인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력을 믿고 이렇게 자주색도 입어보는데요. 잘못된 판단인 걸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구죽죽합니다. 네, 아유. 일라이릴리 1% 이상 빠지고 있는데 네. 일라이릴리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젯바운드 약물 어. 거기 들어가는 티르제파티드 네. 요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들어있다라고 주장한 업체들이 몇 군데 업체들 있나 봐요. 있어요. 네. 고소를 오늘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요게 과연 복제약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기도 하고 실제로 요게 경구용 판매가 없는데도 만들어서 파는 업체도 있다 그러니까요. 어머나. 지금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법정 공방도 좀 시작된 부분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빠지는 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밤일지라 지금 저희 3부인가요? 네, 네, 3부 이렇게 마치면 되겠죠? 네. 4부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4부에서 만나요. 빠잉. 4부.